안녕하세요. 공캘리그라피입니다. 요즘 공캘리그라피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문의가 좀 많아요. 아이가 연필 쥐는 법이 영성해서 글씨도 안 이쁘고 쓰는 걸 즐기지도 않는다고요. 한글 쓰기 노트로 연습도 했고 엄마가 직접 가르쳐도 봤지만 안 고쳐져서 고민이시래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글씨 교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요. 뭐든 어려서 배우면 평생 간다잖아요. 글씨를 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교정을 통해 어려서 나쁜 습관을 가졌던 어른도 어른이 되어 다시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른들은 오랜 세월 습관이 된 글씨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교정 방법 중 하나인 규칙성 있는 글씨를 쓰고 있어도 자꾸 예전에 쓰던 글씨가 나온다고 힘들어하세요. 반면 아이들은 몇 가지 규칙만 알려줘도 쉽게 고쳐 써서 정말 신기해요. 그럼 수업 때 가르친 방법과 같이 글씨 교정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의 앉은 자세를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연필을 쥐고 있는 방법을 교정해 주세요. 세 번째,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알게 해 주세요. 네 번째, 자음과 모음의 크기와 위치를 알려주세요. 마지막 5번째, 장문을 글줄에 맞춰 쓰게 하고 글씨 크기의 일관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앉은 자세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의자를 책상 쪽으로 당겨 허리를 세우고 앉게 하세요. 그 다음 책상 위에 손을 올리는데 팔꿈치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팔을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한 다음 머리는 노트와 눈가의 거리를 약 30cm쯤 되게 고개를 약간만 숙이게 해주세요. 이 자세가 익숙해지도록 흐트러질 때마다 고쳐주세요. 활동적인 아이들은 금방 자세가 흐트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 좋은 자세와 비교해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를 멀리 두고 앉게 하거나 글씨 쓰지 않는 손을 책상 아래 두고 올리지 못하게 하든지 턱을 손으로 받치고 갸우뚱하게 쓰며 노트와 최대한 가깝게 보고 쓰게 하면 오히려 불편을 호소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필 쥐는 방법은 악수하듯 손을 펼치고 힘을 빼서 편하게 놓인 상태로 검지를 제외한 손가락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필을 올려놓고 그 자세로 연필이 떨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손목을 살짝 움직여도 연필이 안 떨어지게 게임을 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손가락 5개를 오므려서 연필이 안 떨어지게 하면서 움직여보라 하세요. 오므렸다 펼쳤다 할 때 연필대가 뱅글뱅글 돌아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죠.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손에 힘을 빼고도 균형을 잡는 거니까 피로감도 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안정되게 쥐어볼 건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당기면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줘야 해요. 그래서 안쪽이 둥글게요. 아이들은 손가락이 아직 짧으니까 엄지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만 교정시켜 주세요. 엄지와 검지는 작은 사물을 집을 때처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중지의 첫 번째 마디로 아래를 받쳐주듯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 손바닥 밑면을 딛게 하고 오므렸다 펼쳤다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게 하세요. 앉은 자세와 연필 쥐는 방법은 몸이 기억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글씨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교정하느라 쥐는 방법이 어색한데 글씨를 쓰게 되면 스트레스는 배가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사물을 놓을 때 수직과 수평으로 놓는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정확히 이해했다면 크레파스나 붓으로 선을 크게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의자를 빼고 서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수평과 수직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아이가 쓴 노트를 살펴볼게요. 아이 글씨에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찾아서 같은 길이로 선 연습을 시켜주세요. 길이와 간격이 비슷한 직선으로요. 자꾸 기울어지는 선이 나온다면 사물로 직선을 연습했던 놀이나 크게 직선을 긋던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작은 글씨는 조금 기울어졌다 해도 눈에 안 띄지만 크게 선을 그어보면 금방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땐 잠깐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고 쉬어주는 게 좋아요. 글씨 쓰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성인도 똑같아요. 직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삐뚤어진 선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제 네 번째, 잠과 모음의 크기와 위치를 알려줄 시간이에요. 아를 쓸 땐 받침이 없으니까 네모칸을 가로로 2칸으로 나눠서 이응은 왼쪽에, 아는 오른쪽에 쓰고 점은 중간에 찍는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는 네모칸을 가로로 2개로 나눠서 위엔 이응을, 아래엔 오를 쓰고 오의 점 역시 중앙에 찍어야 해요. 별자는 네모칸을 가로로 반으로 나누고 다시 위칸을 세로로 2개로 나눠주고 똥자는 네모칸을 가로로 3칸을 나눠 쓰면 돼요. 꿀자는 리을이 크니까 맨 아래 칸을 상대적으로 넓게 분할하세요. 한 글자 연습이 끝나면 이제 두 글자를 살펴볼게요. 이는 받침이 없으니까 정사각형 안에 넣고 름은 받침이 있고 모음도 아래로 내려오니까 직사각형에 담아요. 검은 선과 선 사이를 좁지 않게 쓰려면 흰 공간의 균형이 중요해요. 글씨를 쓰면서 자음과 모음 사이의 공간과 획과 획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거나 넓어지지 않게 써주세요. 구조를 이해한 것 같으면 쓰고 싶은 단어를 생각하라 하고 그 단어의 구조를 설명하게 해보세요. 맞는다면 칸을 나눠 써보게 하고 틀렸다면 교정을 해주고 다시 쓰게 하세요. 그렇게 단어 연습이 끝났다면 이제 문장을 써야 하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글줄을 맞춰 쓰게 하고 크기의 균형을 찾아주세요. 이건 독서록이나 일기를 쓸 때 봐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서 덜 힘들어해요. 그냥 쓸 때 잘 쓰자는 의미죠. 글씨 쓸 일이 가장 많은 때라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될 거예요. 글줄의 중심을 잡는 건 줄노트의 중앙에 쓰게 하고 첫 글자와 같은 크기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쓰는 거예요. 첫 글자를 이런 크기로 시작했다면 다음 글자들도 같은 크기로 쓸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몇 번만 반복해주면 아이는 틀린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 고쳐 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칭찬을 듣게 되면 글씨 쓰는 게 즐거울 거예요. 지금까지 초등학생 아이들의 글씨 교정 수업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아이 글씨 때문에 고민 많은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면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곰캘리그라피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손글씨 영상이 더 많아요. 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